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있었어? 내가 연락해도 왜 답도 안 해? 너처럼 나를 이렇게까지 통제하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유? 그럼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게 더 의미 있어? 그래,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사람이라는 느낌이라도 나. 너랑 있으면 숨 막혀. 못 참겠으면 이혼해. 나는 내 인생이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는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차가웠고 거실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차가운 말들이 내 심장을 베어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창문에 번졌고 안에서는 나와 그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의 양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낡은 아파트 천장. 그리고 내 옆에서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우리 딸 유진이 얼굴이에요. 엄마, 오늘 유치원 가는 날 맞지? 아직도 아기 냄새가 나는 그 작은 손으로 내 뺨을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1000번도 넘게 다짐했어요. 유진이한테만큼은 절대 눈물 보이지 않겠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외로운 일이었죠. 남들은 몰라요. 다들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엄마,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37. 하지만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에는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밤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숨어 있어요. 거울 앞에 서면 어느새 늘어진 내 얼굴이 가끔은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남편 없이 부모님도 멀리 시골에 계시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와 내 딸뿐이에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나는 분주하게 유진이의 도시락을 싸고 머리를 묶어주고 바쁘게 유치원 가방을 챙겼죠. 그리고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는 길, 누군가 내게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그냥 웃으며 대답해요. 네, 저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엄마들에게는 이게 매일매일의 드라마죠. 솔직히 말하면요. 한때 내 인생이 남들 눈에 얼마나 근사하게 보였는지 나도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 친구들이랑 모이면 다들 나만 보면 부러운 눈빛이었죠. 야, 미진아. 넌 진짜 인생 성공했다. 남편도 잘 나가고 강남 아파트라니 딸도 예쁘고 완벽 그 자체다. 그러게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니까. 너네 집만 가면 꼭 드라마 세트장 온 것 같아. 부럽다, 진짜. 나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죠. 에이, 뭐가 완벽해. 다 똑같지 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었어요. 그래, 나 진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구나. 남편은 대기업 과장, 스마트하고 듬직한 이미지였어요. 결혼 7년 차에도 우리 집에는 늘 웃음이 넘쳤고 명절이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다들 감탄했죠. 강남 한복판 35평 아파트, 창문 너머로는 한강 야경이 보이고 집 안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어요. 주말이면 남편은 유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도 누렸죠. 유진아, 아빠랑 뭐하고 놀까? 아빠, 오늘은 미끄럼틀. 엄마도 같이 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누리고 있던 완벽한 일상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때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친구, 이웃, 친척들조차 내 인생이 이렇게 뒤집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나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우리 가족에게 한순간 찾아온 그림자에 대해
나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언젠가부터였어요.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게 예전엔 퇴근하면 꼭 집에 오자마자 나왔어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요즘은 아침에 나갈 때도 바쁘다며 인사만 휙 하고 밤늦게야 조용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회사 일이 많아졌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여보, 오늘도 늦어? 응. 회식 있어서. 나 먼저 잘게. 유진이 잘 재워. 자주 반복되는 회식. 갑자기 늘어난 야근. 심지어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 만난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정말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항상 식탁 위에 두던 핸드폰을 이제는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꼭 들고 들어가고 화면도 안 보이게 뒤집어 놓거나 아예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여보, 폰 왜 비번 바꿨어? 아, 회사에서 요즘 보안 강화하래. 그냥 신경 쓰지 마. 분명 예전에는 유진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잠금도 없이 폰을 건네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내가 옆에만 가도 본능적으로 화면을 가리거나 대화를 끊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샤워 중에 폰이 울렸는데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낯선 이름에 짧은 메시지, 오늘도 기다릴게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감춰진 균열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게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겉으로 완벽해 보여도 내가 생각한 가족의 평화가 사실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어느 평범한 밤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뉴스를 보는 척하면서 한 손엔 늘 핸드폰을 쥐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유진이가 엄마 화장실 하고 외치는 바람에 남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폰 화면이 잠깐 켜졌고 그 위로 익숙하지 않은 이름과 함께 통 메시지가 떴어요. 오늘도 너무 보고 싶어요, 오빠. 내일도 그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냥 장난 문자일 거야. 수십 번 머릿속으로 부정했어요. 남편이 내 시선을 느끼고 얼른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는 아무 일 없는 척 애써 미소를 지었죠. 아니야, 그냥 유진이 좀 도와주려다가.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나는 조용히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가슴 한쪽이 먹먹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미 다 알았어요. 내가 다시 그 완벽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을 마음 한구석에서 아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점점 커지는 불안감에 밤새 뒤척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모든 행동, 모든 작은 표정, 핸드폰의 작은 진동 하나까지도 의심하게 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내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이 점점 커져서 결국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며칠 동안 내내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괜히 남편이 샤워할 때 몰래 핸드폰을 보려다 스스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달콤한 메시지, 그 낯선 이름이 떠오르고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그리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은 처음엔 내 눈을 피하더니
곧바로 얼굴을 찡그렸어요. 또 시작이네. 진짜 왜 그래?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 괜히 별일 아닌 걸로 의심 좀 하지 마. 근데 그날 당신 폰에 온 메시지. 오늘도 보고 싶어요. 그건 뭐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야, 네가 내 폰을 왜 훔쳐봐. 진짜 이러니까 내가 집에 오기 싫지.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너무나도 뚜렷하게 느꼈지만 남편의 차가운 표정과 짜증 섞인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진아, 진짜 별거 아닌 일로 네가 이렇게 집안 분위기 흐리면 나도 정말 피곤하다. 그냥 쓸데없는 걱정 말고 유진이나 잘 챙겨. 남편은 그렇게 대화 끝에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겨진 거실엔 나 혼자 점점 더 커지는 불안과 알 수 없는 쓸쓸함만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나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진짜 아무 일도 아니라면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한다고 연락도 없이 밤 9시가 넘어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남편의 SNS에서 위치 태그가 찍힌 걸 발견했죠. 강남역. 이 시간에 왜 거기 있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나는 유진이를 이웃집에 잠깐 맡기고 택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죠.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잠시 후 카페에서 남편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에는 머리가 긴 젊은 여자가 있었고 둘은 눈을 맞추며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죠.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남편은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환하게 웃으면서 나도 조심히 들어가 집에 가면 꼭 연락해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나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뗄 수도 울 수도 없었죠. 그토록 믿었던 사람, 나와 유진이의 아빠, 내 가족의 중심이었던 남자가 이렇게 남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이 보이지 않게 골목으로 숨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슬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딘가 비참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젖은 채 나는 홀로 걷고 또 걸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처음으로 내 인생이 진짜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어깨는 이미 빗물에 다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축축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유진이를 안아주며 오늘 유진이 너무 착하게 잘 있었어요. 엄마 힘드시죠? 라고 조용히 물었지만 나는 그냥 힘겹게 웃으며 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힘이 다 풀려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유진이는 이미 내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자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순간 그 작고 따뜻한 숨결에 내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유진이만은 아무 일 없는 듯 지켜줘야 해. 나는 겨우 침대로 기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온 세상의 슬픔을 참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밤새 흘렸어요. 가슴은 터질 것처럼 아프고 두 눈은 뜨겁게 젖어 있었지만 유진이가 혹시 깰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흐느낌을 삼켰어요. 나 혼자만 아프면 돼. 유진이만 이 현실을 모르게 해주자. 밖에서는 비가 멈춘 듯 에이,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긴긴 밤을 울면서 버텼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왜 눈이 빨개?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밤에 꿈을 꿨어. 괜찮아. 우리 유진이만 옆에 있으면 엄마는 다 괜찮아.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픔, 아무도 모르는 내 눈물. 이게 내가 처음 진짜 혼자가 됐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며칠 동안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어요. 아침이면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유진이랑 남편을 기다렸죠. 하지만 집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우리 셋이 함께 있어도 나는 늘 혼자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오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피곤한 얼굴로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요즘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 혹시 우리 사이에 이제 아무 감정도 없는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미진아, 나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실 꽤 오래 전부터였어. 그냥 가족이니까 의무감으로 참고 산 거지.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누가 내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처럼 숨조차 쉴 수 없었죠. 남편은 말을 이었어요. 나 이제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 이렇게 서로 속이고 사는 거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나도 너도 행복해야 하지 않아? 나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끝내자고? 유진이는? 우리 가족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피하며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외면했죠. 그 밤 나는 다시 한번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이미 멀어진 마음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밤 이후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내 주위엔 오직 침묵과 어둠만이 감돌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이게 꿈이면 좋겠다고 바랐죠. 아침이 밝아와도 몸을 일으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완전히 낯설고 눈가엔 밤새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만 남아 있었죠. 아무리 애써도 마음속의 구멍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 끝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전화하려다 괜히 걱정만 더하게 만들까봐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결국 끊어버렸죠. 친구들에게 통 메시지가 와도 잘 지내 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어요. 누군가의 위로도 따뜻한 말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옆에서 엄마, 우리 같이 그림 그릴까? 라고 말해도 나는 마음을 다해 웃어줄 수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마. 세상엔 결국 내 편은 나 하나뿐이야. 그런 생각만 자꾸 맴돌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아무 의미도 없이 무겁게만 흘러갔어요. 나라 끝에 선 듯한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버텨야만 했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이렇게 무너져 버릴지.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어딘가 차가웠어요. 미진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유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견뎌야지. 요즘 세상에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남자가 어디 있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작정 이혼부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많이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는 내 말을 끊으며 미진아, 네가 엄마잖니. 아이 앞에서 부모가 갈라서면 애가 평생 상처 입는 거야. 엄마 노릇하려면 희생도 할 줄 알아야지. 며칠 뒤에는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남자라는 게 원래 그래. 다들 한 번쯤 실수하지. 그걸로 이혼까지 가면 나중에 유진이만 불쌍해져. 조금만 더 견뎌봐. 언니, 그리고 남편의 삼촌, 고모, 온갖 친척까지.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쉽게 이혼해서 문제야. 유진이 장래를 생각해. 네가 참고 살아야 애가 잘 크는 거야. 온통 똑같은 말뿐이었어요. 누구도 내 아픔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참아라, 이해해라. 유진이를 위해서라면 네가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한다. 그 말들이 처음엔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진짜 유진이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참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 혼자 있을 때마다 수십 번도 넘게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내 딸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엄마가 매일 눈물로 사는 모습을 유진이가 정말 원할까? 그 누구도 정작 내 진짜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시댁 식구들과의 끝없는 통화, 친구들의 조언, 유진이의 해맑은 얼굴,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섞여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무표정하게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어요. 이거 사인해. 더는 이런 집안 분위기 못 견디겠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손끝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게 끝이야? 우리 가족. 유진이 아무 생각도 안 해? 남편은 한참을 무표정하게 내 얼굴을 보더니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면 네 마음대로 해. 이혼 좋아. 나 하나도 무섭지 않아. 솔직히 너랑 사는 게 더 답답해. 나는 목소리가 떨려 간신히 말했어요. 유진이는 어떻게 할 건데? 아빠라는 사람이 책임감도 없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딱딱하게 잘라 말했어요. 유진이 네가 키우든 내가 키우든 이젠 상관없어. 난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더 이상 감정 없는 결혼 생활. 나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또 한 번 찢었어요. 나는 혹시라도 남편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응, 넌 네 방식대로. 난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이제 더는 참을 생각 없어. 그 밤, 나는 결국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토록 두려웠던 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처음으로 실감했죠. 이혼 이야기가 슬며시 친구들 사이에 퍼지자 처음엔 다들 내 곁에 와서 걱정해주는 척했어요. 미진아, 진짜 괜찮아?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그 말들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친구 셋이랑 카페에 모였어요. 처음엔 다들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벼운 얘기만 했죠. 유진이 너무 예쁘게 컸더라. 그래도 애가 있어야 힘이 나지 않냐? 나는 애써 웃었어요. 응. 유진이 덕분에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어. 근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 순간 친구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진아, 혹시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제야 친구들 얼굴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어요. 야, 너 진짜 각오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여자 혼자 애 키우면서 산다는 거.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 특히 이혼녀라는 꼬리표. 솔직히 아직도 시선이 곱지 않잖아. 또 다른 친구도 덧붙였어요.
취직도 집 구하는 것도 유치원 보내는 것도 다 어려울 걸. 부모님도 마음고생 심하실 거고. 진짜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들의 걱정이 현실이라는 걸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내 결정이 맞는 걸까? 마음속에서 또 한 번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래도 네가 행복해야 유진이도 행복한 거야. 어떤 결정이든 우린 네 편이야. 그 말 한마디에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이혼을 준비하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갔죠.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써야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초췌하고 눈 밑엔 파란 그림자만 짙어졌죠. 집안은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유진이조차 내 감정을 눈치챈 듯 요즘은 더 조용해졌어요. 하루는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왜 맨날 울고 있어? 엄마, 아프지 마. 나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유진이를 안아줬지만 가슴속에서는 점점 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만 커졌어요.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깊은 어둠 속에서 끝없이 나 자신을 자책했어요.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더 참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그러다 정말 한순간 그냥 다 끝내고 싶단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 자는 유진이의 작은 손길에 나는 겨우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래, 아직은 끝낼 수 없어. 유진이만은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 한켠에서 나를 지탱해 준 건 결국 내 딸, 그리고 아주 작지만 남아있던 엄마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버텼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느 날 밤, 온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유진이는 이미 내 옆에서 작은 인형을 꼭 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 틈으로 살짝 들어와 유진이의 뺨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 작은 손, 저 조그만 코와 입, 엄마가 아니면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나는 그동안 내 슬픔, 내 아픔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진이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라는 걸 문득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유진이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자는 중에도 엄마가 곁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 조금 더 가까이 몸을 파고들었죠. 나는 그 순간, 그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버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무너져도 좋아, 아파도 좋아. 하지만 엄마로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유진이 곁에 끝까지 있어줘야 해.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본 밤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어요. 유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진짜 그날이 올 줄 몰랐어요. 늘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이혼과 집을 나오는 밤이 바로 내 현실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남편은 말없이 내게 마지막 통장과 몇 마디 차가운 말만 남겼어요.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더는 상관없어. 유진이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표정을 눈치채고는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래 살던 그 집을 조용히 나왔어요. 현관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우산도 없이 나는 한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한 손에는 유진이를 꼭 안은 채 어둡고 젖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유진이는 엄마 어디가? 우리 이제 어디서 자? 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따뜻하고 예쁜 집 찾아줄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밤을, 이 빗속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나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길가의 작은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머리가 희끗한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밤중에 애 데리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죠. 나는 울컥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으시면 저렴한 원룸 하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내게 건네는 첫 번째 따뜻한 말 같았어요. 사장님이 비닐우산을 하나 챙겨주며 힘내요.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조용히 말해줬어요. 유진이를 안아 방에 들어갔을 때 비는 더 거세졌고 방 안은 휑했지만 그래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새벽에 겨우 잠이 들고 눈을 뜨자 허전한 방 한가운데에 낡은 캐리어와 유진이의 인형 하나만이 우두커니 놓여 있었어요. 손에 쥔 돈을 세어보니 한 달치 방세와 조금의 생활비가 전부였죠. 이 돈으로 어떻게 버티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던 금목걸이, 귀걸이, 시계, 결혼 전에 받았던 작은 보석 반지까지 전부 챙겨서 근처 금은방으로 향했어요. 가게 주인이 이거 새 건 아닌데 하면서 시큰둥하게 값을 쳐줬지만 나는 가격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주머니에는 조금의 현금만 남았고 손에는 딱 하나 작은 결혼 반지만 남았어요. 가방을 뒤적이다 그 반지를 꺼내 손에 올려놓았어요. 이 반지 한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건데 이젠 그냥 버려야 할 추억일 뿐이구나. 한참을 멍하니 그 반지만 바라봤어요. 팔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그 반지 안에는 처음 남편과 함께 웃던 시간, 처음 엄마가 돼서 눈물 흘리던 순간, 내 젊은 날의 모든 꿈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이겠죠. 유진이가 내 곁에 와서 엄마 이거 뭐야? 하고 물었어요. 나는 반지를 쥔 채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거 엄마가 옛날에 받은 선물이야. 지금은 조금 슬픈 기억이지만 그래도 엄마 인생에서 중요한 거란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내 등을 토닥여줬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있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한 번 힘을 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새로운 방은 너무 조용했어요.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TV 소리도, 주방에서 남편이 부르는 목소리도, 유진이의 제잘거림도 이제는 모두 과거 속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죠. 밤이 되면 쓸쓸함이 더 짙게 몰려왔어요. 방 안에는 딸과 나, 그리고 너무 많은 침묵만이 남아있었죠. 유진이가 곤히 잠든 밤이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처음에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고 그 다음에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죽여 울다가 결국엔 지쳐서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이따금 휴대폰을 꺼내 예전 사진을 뒤적이곤 했어요. 행복했던 가족여행, 남편과 유진이가 나를 끌어안고 웃던 순간들, 모두 꿈같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실, 헷, 두수, 게, 두실, 게, 월, 두실, 기, 에, 두실, 기, 두실, 기, 이렇게, 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런 얘기까지 털어놓는 내가 더 초라해질까봐 괜히 두려워졌죠. 세상 모든 소리가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았어요. 그저 내 울음소리와 작은 방 안에 퍼지는 유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나를 현실로 잡아두고 있었죠.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또 아무 일 없던 척 유진이를 안고 세상 속으로 한 발자국 내딛어야 했어요.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작은 창문을 비추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진이는 언제나처럼 내 품에 안겨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나는 힘들게 미소를 지으며 잘 잤어, 우리 딸? 하고 평소처럼 말을 건넸죠. 그런데 유진이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아빠 보고 싶어. 그 짧은 한마디에 내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목까지 눈물이 차오르는데 아이 앞에서는 울 수도 없었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유진이를 꼭 안았어요. 유진아, 아빠는 지금 회사 일이 아주 많이 바빠서 잠깐 멀리 갔어. 조만간 전화할 거야. 우리 유진이도 아빠 많이 보고 싶지?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내 팔을 감쌌어요. 아빠랑 놀이터 가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언제 올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빠가 많이 바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유진이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밤, 나는 자꾸만 아빠 없는 아이로 유진이를 키우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지키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유진이를 꼭 안고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라고 혼잣말처럼 다짐했어요. 유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10번, 20번도 넘게 썼어요. 예전 회사에서 쌓은 경력과 자격증 몇 번이나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또 고쳤죠. 엄마, 오늘은 집에 있지 마. 엄마도 일하러 가야지. 유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들렸어요. 그래, 이제 나도 다시 일해야지. 유진이도 키워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하지만 세상은 내 생각처럼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죄송합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근무 시간을 맞추기 어렵겠네요. 경력이 오래됐네요. 요즘 트렌드와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라는 차가운 문자뿐이었어요. 어떤 회사는 면접 자리에서 혹시 아이 맡길 곳 확실해요? 야근 가능하세요? 라고 노골적으로 물었고, 또 다른 회사는 이력서 보니까 몇 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야, 애 키웠다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과는 하며 돌려 거절했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한번 가정이 무너지면 이렇게 사회에서도 버려지는 건가? 면접장 문을 나서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유진이가 내 손을 잡고 엄마, 오늘은 무슨 일 했어? 라고 물으면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도 엄마, 많이 노력했단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눈물이 맺혔어요. 세상이 내게 또 한 번 차갑게 문을 닫아버린 날이었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경력 무관, 즉시 채용이라는 글을 보고 한참 망설이다가 마침내 전화번호를 눌렀다. 네, 내일부터 바로 나오실 수 있어요? 식당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무조건 하고 대답했다. 처음 출근한 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라는 생각에 잠시 멍해졌다. 주방에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고 종업원들은 주문 들어왔어요. 빨리 빨리 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사장님은 일은 단순해요. 설거지, 재료 손질, 손님 없으면 가게 청소도 하고 라며 짧게 설명했다. 혹시 일해본 적 있어요? 나는 아니요. 하지만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점심시간만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쏟아지는 그릇과 주문 소리에 머리가 하얘질 정도였다. 저녁이 되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기도 힘들었다. 그래도 월급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아침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러 나갔다. 동료들은 애 엄마가 무슨 식당일이냐 며 속삭이기도 했지만 나는 그냥 못 들은 척했다. 사장님이 한 번은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던데 그래도 성실해서 좋네요. 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셨다. 월급은 한 달에 120만 원. 방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유진이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나는 매일 밤 온몸이 쑤시고 손이 갈라져도 오늘 하루도 살아냈다. 는 생각에 조금씩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루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 안이 잠깐 한산해졌을 때였다. 나는 설거지통 앞에서 뜨거운 물에 부른 손을 잠시 식히고 있었다. 그때 사장님이 주방 쪽으로 다가오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삐진 씨,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일이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세상에 이혼한 사람 많다지만 그렇게 된 마당에 불평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제가 불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내 말을 자르며 여기저기서 엄마 혼자 산다고 딱하다고들 하길래 하는 말이야. 여기선 사정 봐주는 거 없다니까. 이혼했으면 그냥 조용히 참고 일이나 열심히 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동료 아주머니가 조용히 내 어깨를 툭 쳤다. 괜찮아. 저 사장님 말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렇게 말 심하게 해.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고 누구에게도 힘든 티조차 내면 안 되는 건가. 손끝에 남은 비누 거품을 물로 헹구면서 나는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래도 유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다 견딜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삶은 내가 지켜낼 거야.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참고 다시 그릇을 닦았다. 그날 밤 잠든 유진이 얼굴을 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점심시간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주문이 밀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한 테이블에서 젊은 여자 손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 여기 주문한 지 30분이나 됐거든요. 왜 아직도 음식이 안 나와요? 진짜 여기 서비스 너무 별로네. 나는 허둥지둥. 죄송합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며 급하게 뛰었지만 그 손님은 나를 노려보며 에이, 이러니까 아줌마들은 안 된다니까. 라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방 쪽의 어린 알바생들은 키득거리며 수군댔다. 저 아줌마, 진짜 눈치 없지 않아? 아무리 힘들어도 표정 좀 펴지. 그러게, 우린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하잖아. 나는 그 말들이 등 뒤로 비수처럼 꽂히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통 앞에 서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내 마음도 조용히 식혀야만 했다. 누구 하나 내 편 들어주는 사람도 괜찮아요.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게 현실이구나. 혼자 산다는 게, 엄마로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눈을 감았다 뜨고 고개를 숙인 채 일에만 몰두했다. 가끔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존재감조차 없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유진이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끝까지 견뎌보자. 라는 작은 불씨 하나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식당 일이 끝나고 유진이를 데리러 가는 길, 나는 늘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간단히 밥을 해 먹이고 유진이가 잠들 때까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으면 작은 탁자에 노트북을 펼쳤다. 인터넷 무료 영어 강의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단어장에 모르는 단어를 적고 유튜브로 짧은 영어 회화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서 따라했다. 엄마 또 공부해? 유진이가 잠결에 물으면 나는 조용히 웃으며 우리 유진이도 영어 좋아하잖아. 엄마도 다시 배워야지. 라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귀에 영어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누구나 처음은 어렵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일 조금씩 진짜 한 걸음씩 나아갔다.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들리는 도시의 밤 공기 속에서 나 혼자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자신과 싸우는 시간이었다. 사실 이렇게 공부해서 진짜 내 인생이 바뀔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때론 모니터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야. 그 작은 희망이 매일 밤 내게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줬다. 어느 날 문득 휴대폰에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진아, 우리 진짜 오랜만에 한번 보자. 예전처럼 수다 떨고 싶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았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친구를 마주하니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나는 얼른 커피잔을 들었다. 어떻게 지냈어? 소식 듣고 너무 걱정됐어. 솔직히 너 많이 힘들었지. 나는 애써 웃으며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 라고 답했다. 친구는 내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진아, 예전엔 우리 둘 다 결혼 이골 행복이라고 믿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행복이란 게 꼭 남편, 가정, 이런 거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가끔은 나만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다들 나만큼은 안 힘들 것 같아. 솔직히 다시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친구는 내 말을 끊으며 환하게 웃었다. 야, 행복해지는데 꼭 남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너만의 인생, 너만의 행복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문득 진짜 내 행복은 뭐였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아주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늘 그렇듯이 점심시간 식당은 전쟁터 같았다. 주방에서 김이 올라오고 종업원들은 쉴 틈 없이 뛰어다녔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어딘가 서툴러 보이는 외국인 가족이 주문서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Excuse me, English menu? 직원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주방에서 저기 영어 잘하는 사람 없나?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부하던 영어가 생각나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Hello, how can I help you? 익숙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외국인 가족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메뉴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주고 한국 음식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주자. 아이들도 부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Thank you so much. You're very kind. 그 아버지가 연신 내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음식이 나오자 직접 자리까지 가져다 주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고 간단한 영어로 말했다. 한참 후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아버지가 내게 명함을 건넸다. Your English is very good. If you want to work in a company, please call me. Our company needs people like you. 나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명함을 바라봤다. 진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동료들이 와,
영어 그렇게 잘했어요? 라며 놀랐고 사장님도 요즘 세상에 언어 하나 잘하는 게 진짜 재능이야. 잘했어. 라고 처음으로 칭찬해줬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이렇게 작은 기회들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구나. 이 희미한 설렘이 오랫동안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다. 며칠 뒤 그날 받은 명함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Hi, this is Paul from the restaurant. We remember your kindness. Would you be interested in working part-time as an assistant in our company?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며 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다. 네, 저요? 정말 저를 필요로 하시나요? Paul, of course. You have great communication skills. We need someone who speaks both Korean and English. If you want, you can start next week. 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믿기지 않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새로운 기회였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회사에서 어시스턴트 일을 할 수 있을까? 기쁨과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주방 한쪽에서 사장님과 동료들이 뭔데 이렇게 좋은 일 있냐? 라며 물었고 나는 혹시 회사에서 영어 어시스턴트 자리 제안 받았어요. 근데 저 할 수 있을까요? 예.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옆에 있던 언니가 야, 세상에 이런 기회 또 오겠니? 일단 도전해봐. 처음이니까 누구나 떨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등을 토닥여줬다. 유진이에게도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라는 질문에 나는 조심스레 엄마,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려고 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머릿속엔 온갖 걱정이 가득했다. 내가 오랜 경력 단절이었는데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랑 일하면서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두렵더라도 한번 해보자. 다시 내 인생을 바꿔보자. 나는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처음 회사에 출근하던 날, 긴장감에 손이 덜덜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탁 트인 유리창,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는 사무실, 그리고 외국인 직원들의 활기찬 인사. Good morning, welcome. 포울이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Hi, nice to meet you.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밝게 인사했다. 업무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갔다. 이메일도, 회의도 대부분 영어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 실수할까봐 매일 노트에 단어를 적고 퇴근 후에도 영어 뉴스를 들었다. 같이 일하는 외국인 동료들은 내가 말을 더듬을 때마다 Don't worry, take your time, you're doing great 하며 격려해줬다. 포울은 미진,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 네가 매일 발전하는 게 느껴져. 라고 칭찬해줬다. 며칠이 지나자 점점 영어가 자연스럽게 입에 붙었고 사무실 생활도 익숙해졌다. 처음엔 생소하고 낯설었던 회의실, 프린터 사용법, 점심시간 동료들과 나누는 작은 농담까지 조금씩 나의 일상이 되었다. 한 번은 동료들이 미진, 점심 같이 먹자 라며 불러줬고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내 자리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싱글멈이라고 말해줬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다. 이렇게 조금씩 내 세상을 넓혀가고 있구나. 예전에는 모든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가 조금씩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유진이에게도 엄마 오늘 회사에서 영어로 발표했어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된 날, 내 인생에 다시 햇살이 드는 것 같았다. 회사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긴 했지만 언제나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처음 입사한 날부터 몇몇 젊은 동료들은 내 존재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점심시간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그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나이도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이혼하고 애 키운다던데. 왜 갑자기 영어 어시스턴트로 들어왔지? 아, 요즘 회사가 다양성 어쩌고 하더니 그래도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아? 한 번은 잘 차려입은 여자 동료가 커피를 건네주며 일부러 물었다. 미진 씨, 예전엔 어떤 일 하셨어요? 혹시 이런 환경 처음이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예전에는 집에서 아이 키우다가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나랑은 다르다는 거리를 남겨두는 표정이었다. 가끔 젊은 동료들 사이에서 내 이야기가 소문처럼 돌기도 했다. 혼자 애 키우면서 이렇게 회사 다닐 수 있는 거야? 영어도 어설픈 것 같은데 왜 뽑힌 거지?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처음에는 상처가 났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혹시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회의 시간에도 내 의견을 말할 때 누군가가 저 사람이 무슨 경험이 있겠어?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충분히 대단한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다.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누군가의 시선과 편견에도 나는 내 자리를 조금씩 조용히 지켜나갔다. 회사에서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았다. 외국계 기업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달리 업무에 대한 요구와 속도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열했다. 어느 날 팀장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셨다. 미진 씨,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우리 팀은 빠른 소통과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참다, 나는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다시 한번 상사에게서 메일이 왔다. 최근 업무 처리 속도와 사내 소통이 아쉽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지는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했던 실수들을 떠올리며 눈물이 났다. 나 역시 회사 다닐 능력이 없는 걸까?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대체 어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방 한쪽에서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힘들었어? 엄마는 뭐든 다 잘할 수 있잖아. 딸의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눈물을 삼키며 유진이를 꼭 안았다.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야.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미진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오늘도 한 번만 더 견뎌보자. 작은 동기였지만 그 힘으로 나는 다시 회사 문을 열고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도 회사에서 야근이 길어졌다. 정신없이 마감 업무를 처리하고 겨우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방 안, 식탁 위에는 유진이가 먹다 남긴 간식과 아직 따뜻한 우유컵이 놓여 있었다. 유진아, 엄마 왔어. 조심스럽게 불을 켰다. 작은 방 한쪽, 유진이는 혼자 이불을 덮고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숨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다. 휴대폰 화면에는 만화 영상이 멈춰 있고 유진이의 작은 손엔 아직 장난감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일하는 사이 이 어린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을까. 살며시 다가가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유진이의 작은 얼굴에 눈물이 뚝뚝 떨어질까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고 한참 동안 작은 아이가 들썩이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로 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마음은 더 단단해졌지만 한편으론 끝없는 미안함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회사 일이 끝나면 나는 바로 집으로 달려왔다. 유진이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운 뒤에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영어를 좀 한다고 하니 지인이 문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줬고 나는 덜컥 맡아버렸다. 밤에는 컴퓨터로 영어 자료를 한 줄 한 줄 해석하고 맞춤법을 확인했다. 눈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해도 한 장이라도 더 번역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생활이 가능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네 엄마들에게서 온라인에서 아동복 팔면 돈 좀 벌 수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덜컥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다. 밤 12시 다락방에서 옷 사진을 찍고 사이트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포장해 배송 준비까지 했다. 엄마, 또 이래? 유진이가 잠결에 깨어 물어오면 나는 지친 얼굴로 응,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볼게 라고 답했다. 새벽 2시 모든 일을 마치고 침대에 쓰러질 때면 머릿속이 멍해지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올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라고 유진이가 장난스럽게 외칠 때마다 나는 또 한 번 힘을 냈다. 이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는 또 다른 내일을 준비했다. 회사에 들어가고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낮에는 사무실, 밤에는 번역과 온라인 판매, 몸은 매일매일 녹초가 됐지만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미진 씨, 요즘 고객 응대에서 영어 실력이 아주 돋보이더라고요. 해외 거래처와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팀 내에서 평판도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고객 컨설턴트 자리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요? 나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경험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누구보다 진지해요. 이런 분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간의 모든 고생과 밤새워 번역하던 기억, 유진이와 함께 울고 웃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날 저녁 유진이에게 엄마가 회사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됐어 라고 자랑하자 유진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엄마 최고 라고 외쳤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노력하면 언젠가 내 자리,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구나. 그제서야 나는 진짜로 자신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컨설턴트로 승진한 뒤 급여도 조금 오르고 업무도 익숙해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처음으로 찾아왔다. 엄마, 이제 우리 집 햇빛이 진짜 많이 들어와. 유진이는 이사 온 첫날부터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연신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새로 구한 집은 예전처럼 좁고 음침한 원룸이 아니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고 아늑한 투룸이었다. 창문을 활짝 열면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부엌에서도 유진이의 웃음소리가 환하게 들려왔다. 가장 기뻤던 건 유진이를 동네에서 제일 평판 좋은 공립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된 일이었다. 입학 첫날 교문 앞에서 손을 꼭 잡은 유진이는 긴장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나 친구 사귈 수 있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우리 유진이는 어디 가도 금방 친구가 생길 거야 라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 같은 반 엄마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나 자신을 보며 아, 우리도 드디어 평범한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안도감이 마음 깊이 퍼져나갔다. 퇴근길에 밝은 집으로 돌아오고 작은 식탁에서 유진이와 마주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예전엔 정말 몰랐다.
어느새 내 삶에도 따뜻한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 유진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진아, 고개를 돌리자. 한때 내 세상이었던 남편,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내 앞에 서 있었다. 예전과 달리 수척해진 얼굴, 어딘가 초라하고 자신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놀란 듯 자연스럽게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그는 한참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솔직히 너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되게 미안하다. 나는 그냥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다. 새로 사귀던 여자랑도 끝났어. 그 애가 내가 직장 그만둔 뒤엔 연락도 안 받더라. 한숨을 쉬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한 번만 아빠로서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어딘가 씁쓸하게 저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가슴이 무너졌을 텐데 이제는 내 삶과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유진이는 아빠의 얼굴을 어색하게 바라보다 내 품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차분하게 대답했다. 유진이한테 상처만 주지 않을 거면 잠깐 얼굴 보는 건 괜찮아.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고마워, 미진아. 진짜 고마워. 그 순간 나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된 내 자신을 처음으로 느꼈다. 유진이와 아빠의 짧은 만남이 끝난 뒤 전 남편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미진아, 사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예전엔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내 마음도 제대로 몰라줬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진짜로 가정도 유진이도 잘 지킬 자신 있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 정말 약속할게.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들, 유진이 손을 잡고 세상과 홀로 싸웠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씩 찾아온 내 삶의 평온과 자신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나도 예전엔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며 울던 사람이었어. 그의 얼굴에 희망이 비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근데 이젠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미진이 아니야.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딸과 내 행복을 위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 더는 누구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 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당신 삶을 새로 시작해. 우리에게 과거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 순간 나는 진짜로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스스로 열 수 있게 됐다는 걸 마음 깊이 느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집 근처 찻집에서 마주하게 됐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한층 초라해진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미진아,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 나는 말없이 차잔을 바라봤다. 아들놈도 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가족이 되어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아프기도 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할 때 받았던 목걸이와 귀걸이, 금반지 등 시댁에서 받은 모든 결혼 선물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이건 그때
어머니께서 주셨던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제는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저와 유진이는 여기까지가 인연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상자를 받아들며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정말 우리 가족 아니겠니? 유진이 생각해서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과거는 돌려드릴 수 있지만 저의 자존심만큼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진짜로 내 과거와 완전히 이별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혼한 여자가 혼자 아이 키우며 무슨 희망이 있겠어 라며 조용히 뒷말을 하던 친구들, 소셜미디어의 밝은 집 사진, 유진이의 웃는 모습, 회사에서 보내는 즐거운 하루가 조금씩 올라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자 친구들이 신기한 듯 내 곁에 다가와 물었다. 야, 미진아, 진짜 대단하다. 넌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섰어? 솔직히 말하면 나였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너 진짜 강하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글쎄, 솔직히 나도 맨 처음엔 매일 울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 근데 결국 내가 날 지켜야 아이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 친구 한 명이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너처럼 힘든 시간 보내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울고 싶으면 실컷 울고, 하지만 너무 오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하는 용기야.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박수를 쳐줬다. 한때 내가 외롭다고 느꼈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나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다. 새로운 삶에 조금 익숙해졌을 무렵 나는 문득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과 변화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한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랜만에 블로그를 만들었다. 첫 글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번 삶에 크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로 시작했다. 내가 겪었던 이혼의 아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과 싸웠던 시간,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과 변화의 순간까지 하나하나 솔직하게 적어내려갔다. 처음에는 누가 이런 글을 읽어줄까 반신반의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언니,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매일 포기하고 싶다가도 이 글 읽고 다시 힘내봅니다. 혼자 우는 밤이 많았는데 이제 저도 다시 시작해볼게요. 어떤 이는 제 이야기 같아서 울다가 갑자기 용기 내서 댓글 남깁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메일함에는 정말 고마워요. 누군가 나와 같은 길을 걸었고 이겨냈다는 걸 알게 되니 덜 외로워졌어요. 라는 메시지가 매일 들어왔다.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세상에 나처럼 다시 일어나려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의 용기가 된다면 우리 모두 조금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은 온라인 공간이 내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자립을 응원하는 케이블 방송국입니다. 혹시 다시 일어선 엄마 미진 블로그 운영자분 맞으시죠? 나는 깜짝 놀라. 네, 맞아요. 근데 혹시 무슨 일이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작진은 요즘 블로그에 올라온 이야기가 수많은 여성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줬다며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 기회가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싶어서 용기를 내기로 했다. 며칠 뒤 TV 스튜디오에서 눈부신 조명 아래에 앉았다. MC는 오늘은 한 번 인생이 무너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한 미진 씨를 모셨습니다. 라고 나를 소개했다. 나는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했다. 저도 한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용기 하나, 딸의 손을 붙잡았던 그 마음이 결국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내 블로그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TV에서 보고 감동받았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한 번만 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새 나의 작은 경험과 고백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진짜 희망의 목소리가 되고 있었다. 방송 출연 이후 블로그와 SNS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저도 남편의 폭력과 무시 속에 참고 살다가 미진 언니 글을 보고 용기 내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혼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뉴스 기사에서도 이혼녀라는 꼬리표 대신 당당하게 다시 사는 엄마, 자립하는 여성, 이라는 표현이 점점 늘어났다.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수군대거나 안쓰럽게 바라보던 시선 대신 멋지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일이 많아졌다. 가장 놀라웠던 건 나처럼 조용히 숨죽이고 살던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블로그에 오늘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어요. 두렵지만 언니 덕분에 이혼이 임원이혼이고 처음으로 내 인생을 위해 용기를 내봅니다. 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나는 가슴 한편이 벅차올랐다. 내 작은 변화가 사회 전체의 시선과 수많은 여성들의 내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제 이혼녀는 더 이상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자존을 위해 스스로 걸어나온 강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TV와 블로그, 인터뷰 기사들이 널리 퍼지면서 나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미진 씨, 우리 단체에서 열리는 싱글맘 자립 워크숍에 강연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실질적인 생활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로서의 용기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강연장에 모인 수십 명의 엄마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내 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또 한 번 작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연단에 섰다. 저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한 명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발자국씩 나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날 나는 이력서 쓰는 법, 면접에서 용기 내는 법,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현실적인 팁,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자신을 일으키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나고 엄마 한 명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언니 얘기 듣고 진짜 울었어요? 저도 오늘부터 한 번만 더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려고요. 나는 그 손을 조용히 꼭 잡아주었다. 그날 이후 여러 기관과 학교, 온라인 클래스까지 나는 더 많은 싱글맘들과 만나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매일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유진이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는데 불쑥 딸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랑 놀이터도 가고 사진도 찍고 우리도 옛날처럼 셋이서 살면 안 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연필만 만지작거렸다. 유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말끝이 흐려지자 유진이는 조용히 내 품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사실 나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 깜짝 놀라 유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 유진이는
작은 손으로 내 볼을 어루만지며 밝게 웃었다. 응, 엄마가 내 친구도 해주고 선생님도 해주고 엄마가 있으면 하루 종일 재밌어. 나 아빠 없어도 슬프지 않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는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고 있구나. 내가 부족해도 엄마로서 이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구나. 나는 유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그 순간 세상 어떤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블로그와 강연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만나던 어느 날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미진 씨.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저도 싱글맘이었고 지금은 직접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만나본 서연 씨는 나처럼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다. 저도 예전에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언니 블로그와 인터뷰를 보고 진짜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서연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언니처럼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엄마들에게 진짜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외국어를 배워서 아이와 같이 더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함께 싱글맘 영어 교육센터 만들어보지 않으실래요? 나는 한참 동안 믿기지 않는 기분으로 서연 씨를 바라봤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구나. 서연 씨는 구체적인 계획과 센터의 목표, 기대 효과까지 차분하게 설명해줬다. 함께 힘을 모으면 더 많은 엄마들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결국 서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함께 할게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 조금 더 멀리 가보고 싶어요. 그 순간 오랜 슬픔과 고통으로 굳어 있었던 마음 한켠에 설렘과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 첫 수강생들이 모여들었다. 낯설고 조심스러운 눈빛. 정말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불안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센터 문을 두드리던 엄마들.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 애틋하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무섭고 작아진 마음에 주눅도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면 돼요. 영어 회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이력서를 써보고 인터뷰 연습을 했다. 한 엄마는 언니, 저 이제 막 식당 서빙이라도 시작해 보려고요. 자격증도 땄고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며 웃었다. 또 다른 엄마는 인터뷰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웠는데 수업에서 연습하니 실제로는 한결 편해졌어요. 라며 환하게 말했다. 센터 벽에는 취업 성공, 새로운 자격증 합격, 면접 합격, 축하 포스트잇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퇴근길, 저녁이 깊어질 무렵 서로를 안고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며 웃고 우는 엄마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이제는 나 자신의 자리뿐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여성들의 내일을 함께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자부심이자 기쁨이 되었다. 센터에서 일하며 강연을 다니다 보면 가끔 진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남자들이 있었다. 한 번은 수강생의 지인이 혹시 미진 씨랑 식사 한번 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구들도 이제 슬슬 연애도 해보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해도 되지 않겠냐 라며 장난스럽게 등을 밀었다. 그럴 때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씩 설레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웃으며 아직은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유진이랑 지금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나한테 제일 소중해. 라고 답했다. 밤이 깊어 유진이와 나란히 누워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딸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저녁이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구나.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다. 새로운 사랑도 미래도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조각일 뿐이었다. 나는 딸과 함께 지금 이대로의 삶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참 바쁘게 일하는 중 SNS 쪽지함에 낯익은 이름이 떴다. 오랜만이야. 미진아, 잘 지내고 있니? 대학교 때 첫사랑, 한 번도 잊지 못했던, 하지만 서로의 사정 때문에 멀어졌던 그 사람이었다. 몇 번의 메시지가 오가고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엔 방송에서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 예전에도 네가 참 멋졌지만 지금은 진짜 대단한 사람 같더라. 나는 쑥스러워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사실 나 그동안 쉽지 않았어. 하지만 아이랑 둘이 여기까지 오니까 이젠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더라. 그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진아, 너처럼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 내 인생의 진짜 영웅이야. 나 너랑 유진이 곁에 있고 싶어. 두 사람을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어. 나는 잠시 놀라고 또 가슴이 벅차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진심에 쉽게 기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많은 밤을 홀로 견디고 딸과 단둘이 성장해온 시간들이 내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했다.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따뜻한 설렘과 위로, 그리고 누군가 내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이 오랫동안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오랜 시간 아이와 생존만을 위해 살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나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짧은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거울 앞에서 꼼꼼히 피부에 로션을 바르며 오늘도 예쁜 하루야 라고 혼잣말을 했다. 유진이가 엄마 오늘은 머리 예쁘게 묶었네 라며 칭찬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퇴근길엔 화사한 꽃 한 송이, 작은 액세서리를 사며 나만의 소소한 행복을 챙겼다. 한때는 나이 먹어서 뭘 해도 소용없다 고 체념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의 내가 제일 소중하다 는 사실을 하루하루 깨닫고 있었다. SNS와 블로그에 언니 어떻게 그렇게 밝고 예쁘게 변할 수 있었어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든 시간에도 조금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어떤 나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미용실 거울 앞에서 옛날보다 더 단단해진 눈빛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작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서 더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내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예전엔 눈물로 얼룩진 얼굴, 두려움과 후회로만 가득했던 그 표정이 이젠 어딘가 밝고 단단해 보였다. 나는 한참을 그저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정말 내가 그 모든 밤을 홀로 견디고 딸과 단둘이 살아남고 세상 앞에 다시 설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처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그날, 쫓기듯 집을 나오던 첫날 밤의 비,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소리 없이 울던 밤들, 그리고 유진이와 둘이 끌어안고 한없이 작아졌던 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지금은 밝은 집에서 딸과 웃으며 밥을 먹고 좋은 직장에서 내 이름으로 불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니. 가끔 이게 정말 내 이야기 맞아? 싶을 만큼 신기하고 믿기지 않았다. 나는 거울에 손을 올리며 작게 웃었다. 미진아, 수고했어. 정말 잘 살아냈구나.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이제는 과거가 두렵지 않았다. 힘든 시간을 견디며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이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어느 날, 한 통의 공식 우편이 집으로 도착했다. 서울특별시 여성인생 멘토상 수상자 김미진. 나는 한참을 그 종이를 손에 꼭 쥐고 믿기지 않아 멍하니 있었다. 내가? 정말 내가 상을 받는다고? 수상식이 열리는 날, 작은 원피스를 차려입고 유진이와 함께 시청 강당으로 향했다. 무대 위에 오르자 눈앞에는 나처럼 삶의 굴곡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과 응원하는 가족들, 그리고 밝은 조명이 있었다. 사회자는 나의 인생 이야기를 짧게 소개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수많은 엄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온 김미진 씨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상장과 트로피를 받아들고 짧게 인사했다. 제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버티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묵묵히 살아가는 모든 여성과 싱글맘들께 함께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 최고 하고 소리쳤고 나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나는 내 삶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결국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느꼈다. 수상 소감이 방송으로 나간 그날 밤, 오랜만에 휴대폰에 낯익은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미진아, 방금 TV에서 너를 봤어. 정말 멋지더라.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한때 내 세상이었던 사람, 수많은 아픔의 시작이었던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잠시 마음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전처럼 가슴이 저리거나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작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그 어떤 미움도 원망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구나. 내 삶의 모든 상처가 이제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잘 살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 행복하자.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을 내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나는 충분히 자유로워져 있었다. 수많은 밤을 울고 수없이 아파하고 절망의 끝에서 포기할 뻔했던 시간들, 그 모든 길 끝에서 나는 이제 담담하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혼이란 단어는 상처도 낙인도 내 인생의 실패도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순간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줬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렸던 감정,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나답게 살아볼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다는 걸 이제는 온몸으로 느낀다.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다. 딸과 함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작은 일상 속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이혼이 끝이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더는 두렵지 않았다. 과거의 어떤 상처도 내 미래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혼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에서, 회사에서,
SNS와 블로그 곳곳에서 나와 비슷한 여성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엄마지만 한 사람의 여성으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나는 강연장에서, 센터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수많은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다. 예전의 나처럼 아픔에 주저앉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말하며 연대하는 모습. 그런 변화는 비단 나 혼자만의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먼저 한 발 내디디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그 작은 물결이 점점 커져 한국 사회 전체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와 실패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세상.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나 역시 내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간이 흘러 유진이는 어느새 초등학생에서 밝고 활기찬 청소년으로 성장했다. 새 학기, 학부모 상담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유진이는 정말 성실하고 밝은 아이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해내려고 하고 항상 친구들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유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작은 고민까지 스스럼 없이 내게 털어놓는다. 엄마, 난 엄마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 엄마는 혼자서 다 이겨냈잖아. 나도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 유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다. 유진이는 누구의 딸, 누구의 학생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꿈을 향해 매일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엄격한가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유진이는 엄마 나 이렇게 자란 게 너무 좋아. 나는 우리 둘이 가족인 게 진짜 자랑스러워.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견뎌온 모든 고통과 흘린 눈물이 이 아이의 자립과 행복으로 되돌아온 거구나. 이제 나는 내 딸과 함께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이자 자랑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딸이 곁에서 조용히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나를 울게 했던 남편, 무심하고 냉정했던 시댁 식구들,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친구들, 세상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이 한때는 원망과 분노, 깊은 상처로 내 마음을 핥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는 따뜻하게 웃는 딸과 내가 만들어낸 새 인생,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랑과 평온이 있다. 만약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렇게 단단해질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조용히 과거의 모든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으며 자라고 변한다는 것, 아픔과 실패가 결국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알게 됐다. 나는 과거의 그들에게 미움 대신 깊은 감사와 따뜻한 마음을 조용히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밝은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모였다. 나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눈앞에는 지금 막 힘든 밤을 견디며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싱글맘,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바꿔가고 싶은 모든 이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말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바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나만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성이든 엄마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이 눈시울을 붉히는 이 환하게 미소 짓는 이들이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머금고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저 역시 수많은 고통과 상처, 눈물의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을 버리지 말고 스스로를 끝까지 사랑하며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성의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찬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무대 아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뇌가 내 삶을 지키고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이 무대를 통해 또 누군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길 진심으로 바랐다.